처음 보면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거나 인공지능이 만든 디지털 아트워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풍경들은 컴퓨터로 만든 것도 사람이 만든 것도 착시 현상도 아닙니다. 무지개색을 띠는 산부터 밤에 빛나는 바다까지, 이 영상에서는 우리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장 다채로운 자연의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저희 같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무지개, 유칼립투스. 보통 나무의 몸통에서 한두 가지 이상의 색을 보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열대우림에는 숲 한가운데에서 자연스러운 무지개처럼 자라는 나무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인보우 유칼립투스입니다. 이 나무는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및 인근 열대우림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마치 화가가 나무 전체를 캔버스로 삼아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나무에서는 선명한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주황색, 빨간색, 갈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색이 한 그루의 나무에 함께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페인트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비밀은 나무 껍질에 있습니다. 레인보우 유칼립투스가 자라면서 얇은 겉껍질이 몸의 여러 부분에서 서서히 벗겨집니다. 안쪽 부분이 새로 드러나면 그곳은 아직 신선한 껍질에 엽록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초록색을 띱니다. 시간이 지나고 공기, 비, 햇빛에 노출되면서 껍질의 화학 성분이 변하게 됩니다. 색깔은 천천히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그 다음 보라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갈색이 된 후 다시 벗겨집니다. 이 과정이 나무 전체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다양한 변화의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 그루의 나무에서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자연스러운 색상의 모자이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두 그루의 무지개 유칼립투스가 똑같이 생긴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같은 나무도 시간이 지나면서 껍질이 계속 벗겨지기 때문에 몇 달이 지나면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 독특한 외모 덕분에 이 종은 하와이, 플로리다의 일부 지역, 그리고 세계의 다른 더운 지역 등 다양한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관상수로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것을 처음 볼 때마다 반응은 거의 비슷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자연이 만든 가장 다채로운 예술작품 중 하나입니다. 모래 해변. 우리가 보는 해변의 모래는 보통 흰색, 검은색 또는 때때로 금색입니다. 하지만 하와이의 빅아일랜드 외진 곳에는 마치 에메랄드를 부순 것 같은 해변이 있습니다. 바로 파파쿨레아 비치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몇 안 되는 녹색모래 해변 중 하나입니다. 이 독특한 색깔은 화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그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신더콘이 형성되었습니다. 화산에서 분출된 암석 안에는 올리빈이라고 불리는 광물이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올리빈은 자연적으로 초록색을 띠며 보통 지하의 마그마에서 형성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 비, 그리고 침식에 의해 화산암이 서서히 부서졌습니다. 이 암석들이 부서질 때 작은 올리빈 결정들이 풀려나옵니다. 여기서 바다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많은 가벼운 입자들이 쓸려나갑니다. 하지만 올리빈 결정은 주변의 다른 물질들보다 더 단단하고 무겁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성분들이 점차 사라지는 동안 올리빈 결정들이 해변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해변은 선명한 초록색을 띠게 됩니다. 모래가 젖으면 더욱 반짝이며 바닷가에 흩어진 고운 보석들처럼 보입니다. 마르면 색깔이 더 부드러워지지만 초록빛은 여전히 눈에 띕니다. 이곳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오랜 시간 걸어야 하고 거친 화산 지형을 지나야 합니다. 해변에 도착하기 전까지 말이죠. 하지만 많은 방문객들에게 그것도 경험의 일부입니다. 파파쿨레아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마치 평범한 해변이 아니라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진짜 파란색 대부분의 식물과 동물에게는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파란색 색소가 거의 없습니다. 즉, 많은 생물들이 파란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학적으로 파란색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물리학에 의해 만들어진 착시 현상입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 중 하나는 모르포 나비입니다. 빛이 그 날개에 닿으면 아주 선명한 파란색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미경 아래에서 보면 그 색깔은 색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개 표면에 있는 아주 작은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세한 구조들은 빛의 파란색 부분을 반사하게 하고 다른 색들은 사라지거나 흩어지도록 배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파란색 새들도 이런 원리로 파랗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블루제이의 깃털에는 파란색 색소가 없습니다. 깃털에 있는 미세한 층들이 특별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파랗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파란 눈도 파란색 색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색깔은 역시 빛이 눈 안에서 퍼지고 반사되는 방식의 결과입니다. 식물의 경우에도 파란색처럼 보이는 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진짜 파란색 색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식물들은 보통 빨간색이나 보라색인 색소의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켜 우리의 눈에 더 파랗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선명한 파란색의 동물이나 꽃을 본다면 그 물질 자체는 실제로 파란색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빛을 매우 영리하게 활용한 결과이며 아마도 그것이 자연에 대해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때때로 가장 아름다운 색은 화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으로 만들어집니다. 팅크우스는 서우주 해안에 위치한 작은 섬인 미들 아일랜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섬에는 거의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물의 독특한 색깔입니다. 이것은 연한 빨간색이나 약간의 분홍색이 아닙니다. 호수 전체가 선명하고 믿기 힘들 정도로 진한 분홍색을 띠고 있어서 하늘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풍경이 더욱 눈에 띄는 이유는 울창한 유칼립투스 숲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호수와 바다 사이에는 좁은 흰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빨강, 초록, 하양, 파랑색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호수는 예전부터 유명합니다. 19세기 초에 이미 유럽 탐험가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독특한 색깔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물을 용기에 담아도 색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빛이나 반사의 효과가 아니라는 뜻이죠. 연구에 따르면 이 색깔은 호수의 매우 높은 염도에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의 조합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색소를 만들어내는 몇몇 종류의 조류와 미생물들이 포함됩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도 염호가 가끔 분홍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계절에 따라 일시적으로만 나타납니다. 힐리어 호수에서는 이 현상이 영구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은 왜 이 과정이 다른 비슷한 호수들에 비해 이렇게 지속적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이곳이 호주에서 가장 놀라운 자연의 경이로움 중 하나로 남아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레인보우 마운틴스. 멀리서 보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심지어 파란색까지 겹겹이 그려진 줄무늬가 언덕을 따라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이 간수성의 레인보우 마운틴스입니다. 처음 보면 이 색들이 진짜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마치 디지털 아트워크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난 지질학적 과정의 결과입니다. 고대에는 이 지역이 강, 호수, 그리고 넓은 평야로 덮여 있었고 그곳에 모래, 진흙, 그리고 다른 퇴적물이 계속해서 쌓였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두꺼운 암석층이 형성되었습니다. 각 층마다 서로 다른 광물과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인해 이 암석들이 지하에서 윗부분으로 솟아올랐었습니다. 그 후 수백만 년에 걸친 비, 바람, 그리고 침식이 점차 우리가 지금 보는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각 색깔마다 고유한 기원이 있습니다. 선명한 빨간색은 주로 산화철, 즉 철의 녹에서 비롯됩니다. 노란색은 철 화합물이 풍부한 다른 광물에서 나옵니다. 한편 초록색과 다른 색상들은 다양한 화학물질의 퇴적물이 형성된 결과입니다. 이는 고대의 서로 다른 환경 조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각 색의 줄무늬는 지구의 역사가 한 장 한 장 겹쳐진 것과 같습니다. 현재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인터넷에서 종종 편집된 사진으로 오해받는 이 풍경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전망대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세계 물결을 바라보면 왜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지질 구조 중 하나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스무트 크리스탈은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특별한 외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은색 금속일 뿐이며 많은 다른 원소들과 쉽게 혼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녹이고 식히면 놀라운 과정이 시작됩니다. 결정이 형성될 때 가장자리가 중심보다 더 빨리 자랍니다. 이로 인해 계단처럼 층층이 쌓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는 마치 건축가가 만든 것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가 되고 무엇보다도 금속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색깔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금색, 은색이 결정 표면에서 동시에 반짝이지만 실제로 금속에 색이 입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비스무트가 산소와 접촉할 때 형성되는 아주 얇은 산화물층의 효과입니다. 빛이 이 얇은 층에 닿으면 빛의 다양한 파장 사이에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자연스러운 무지개 효과가 나타나며 이는 산화물층의 두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원소라도 두 개의 결정이 정확히 같은 색조합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비스무트가 취미가들과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또 다른 이유는 많은 금속에 비해 녹는 점이 비교적 낮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복잡한 실험실 장비 없이도 제어된 조건에서 결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발견되는 수백만 개의 원소, 암석, 광물 중에서 가장 다채로운 것 중 하나가 처음 보면 완전히 평범해 보이는 금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자연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종종 가장 평범한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라이트 보석의 세계에서 이만큼 특별한 명성을 가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빛의 종류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연광이나 차가운 흰색 조명 아래에서는 에메랄드와 비슷한 짙은 녹색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이나 붉은 파장이 많은 따뜻한 조명에 가까이 두면 점차 루비처럼 선명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마치 다른 보석을 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비밀은 결정의 미세한 구조에 있습니다. 알렉산드라이트에는 소량의 크로뮴이 들어있는데 이 원소는 몇몇 유명한 보석의 색을 담당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보석이 빛을 흡수하는 독특한 방식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지배적인 파장에 따라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이 달라집니다. 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라이트는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몇 안 되는 광물 중 하나입니다. 이 보석은 19세기 러시아의 우랄 산맥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보석은 그 특별한 특성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보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브라질, 스리랑카, 그리고 동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도 이 보석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다른 산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의 알렉산드라이트는 여전히 매우 희귀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알렉산드라이트를 찾는 것이 일부 종류의 다이아몬드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에메랄드보다도 더 얻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라이트가 지질학에서 가장 놀라운 창조물 중 하나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형태는 변하지 않지만 당신의 눈앞에서 색을 바꿀 수 있는 돌입니다. 생물 발광만, 푸에르토리코, 자메이카, 몰디브, 그리고 다른 열대 해안과 같은 곳에서는 바닷물이 움직일 때마다 바다가 빛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수영을 하면 빛의 자국이 남습니다. 물고기가 지나가면 마치 바닷속에 반짝이는 선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단순히 돌을 물에 던지는 것만으로도 잠시 동안 푸른빛이 터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와편모조류라고 불리는 미세한 유기체들입니다. 각각이 매우 작아서 눈으로 쉽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 곳에 수십억 마리씩 모이면 바다의 전체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들이 파도, 물고기, 배 또는 사람의 손 움직임 같은 것에 의해 방해를 받으면 그들의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짧은 빛을 내뿜습니다. 단 하나의 생물만으로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마리가 동시에 빛을 내면 온 바다가 반짝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현상을 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는 푸에르토리코의 모스키토 베이로
세계에서 가장 밝은 생물 발광만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적절한 온도, 염도, 영양분, 그리고 보호된 환경이 결합되어 이 생물들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풍경은 푸에르토리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메이카, 몰디브, 베트남, 그리고 호주의 일부 지역 해안에서도 해마다 다른 시기에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현상을 직접 본 사람들에게는 종종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별들이 바다에 떨어진 것 같고 물 자체가 빛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이 인간이 그것을 목격하기 훨씬 전부터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바다는 밤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자연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초현실적인 광경 중 하나입니다. 다나킬 함몰지대는 에티오피아 북부, 에리트레아와 지부티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낮은 지대 중 하나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는 더위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지질, 화산활동, 그리고 화학적 과정이 한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독특한 조합 때문입니다. 이 지역 아래에서는 지구의 지각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판들이 천천히 갈라지면서 지구 깊은 곳에서 열과 마그마가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매우 뜨거운 물과 다양한 광물이 함께 지표로 올라오는 열수지대가 형성됩니다. 물이 식으면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땅에 화학물질이 남게 되고 이로 인해 독특한 색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명한 노란색은 보통 황에서 나오고 주황색과 붉은 부분은 철화합물에서 비롯됩니다. 한편 흰 부분은 소금과 기타 미네랄의 침전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이면 자연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색들로 온 환경이 마치 그림처럼 칠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는 달롤 수열지대입니다. 이곳에는 지구에서 가장 다채로운 지열지형 중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지구보다는 다른 행성에서 볼 법한 광물 구조물들도 있습니다. 광물 지형들은 서서히 파괴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지형들이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은 극심한 더위를 견뎌야 합니다. 1년 중 몇몇 시기에는 낮 기온이 섭씨 50도 이상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매우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환경 조건도 매우 혹독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나킬 함몰지를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다채로운 자연경관 중 하나로 여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수백만 년 동안 자연이 끊임없이 만들어온 곳으로 조용하면서도 강렬합니다. 그리고 거의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의 광활한 세상에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상상력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장소와 현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너무 아름다워서 믿기지 않는 사진을 보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편집되었거나 컴퓨터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연이 반복해서 증명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현실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놀라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